마음을 들어주면 사람이 움직인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던 전망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일상에서 한번 살펴보자. 패스트푸드점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은 자동 주문 시스템이다. 주문한 음식을 로봇이 테이블까지 가져다주는 음식점도 있다. 자동화와 무인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회계, 금융, 법률, 학계 등 전문 직종들까지도 인공지능으로 인해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에 대한 기회를 탐색하라고 말한다. 인간의 고유 영역인 공감과 창조성을 강조한다. 결국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거나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영역에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소리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 공감과 창의성을 마음의 관점으로 풀어본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지 등을 살펴보자. 생각에 치우치거나 욕망에 매몰되거나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습관처럼 사용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마음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가 드물다. 마음을 살펴보는 것 또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다. 너무 어렵다거나 종교의 영역이라고 섣불리 단정 짓기도 한다. 나 또한 그랬다. 40대 후반까지의 직장 생활은 너무나 바빴다. 출근과 동시에 전쟁 같은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꿈속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정도로 일에 매몰된 삶을 살았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내 마음과는 다르게 감정이 폭발하기도 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달리다 보니 주변을 온전하게 살필 수도 없었다. 항상 해결해야 할 과제 속에서 번아웃 되기 직전까지 일을 해내기 바빴던 시간의 연속이었다. 마음은 항상 파편 조각처럼 튕겨져 나가곤 했다. 지금 내가 비즈니스 코칭을 통해 만나는 리더들도 마찬가지다. 복잡 다양하고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마음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에게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곤 한다. 대부분 마음이 마음이지 별게 있냐? 라며 반응하거나 마음은 생각이다. 마음은 욕구다. 와 같이 정답을 풀어내는 이들도 있다. 마음의 사전적 의미는 성격이나 품성,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등을 말한다. 나의 스승인 인경스님은 우리의 마음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무의식에 저장되었던 기억들이 그 순간의 느낌이나 감정, 연결된 생각, 갈망으로 올라온다. 그 현상들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전체 과정을 마음 작동 모델이라고 한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된 생각,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을 생각, 감정, 갈망의 연결체로 보고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나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CJ그룹에서 25년간 근속한 경력 덕분에 상대적으로 고위 간부나 임원들을 고객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코칭 목적은 대부분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사람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는 코칭을 하면서 어느새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집중하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내가 코칭을 받고 있는 임원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화가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늘 실적에 쫓기며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 물도 안 마실 정도로 바쁜 이들에게 리더십이 어떠니, 소통이 어떠니 하는 것 자체가 우아한 고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마음을 담은 코칭을 하고 싶었다. 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고 싶었다. 이 화두를 갖고 들어가게 된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명상심리상담 박사과정에서 인경 스님을 만났다. 마음이 뭔가요? 인경 스님은 매 수업 시간마다 물었다. 이 질문을 수없이 받으면서 어렴풋이나마 마음이라는 것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특히 부정적 감정일 때 의도적으로 그 감정과 연결된 나의 생각과 갈망을 찾으려 노력했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갈망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이러한 활동이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부정적 감정들을 하나씩 소환해 오기 시작했다. 이런 시간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레 마음이라는 것을 살피는 힘이 생겨났다. 지금 불안하구나? 뭐 때문에 불안한 거니? 교육 프로그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는 거네? 그럼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야?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반드시 수주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럼 지금 뭘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응원을 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마음을 살핀 것이다. 두 분이면 충분하다. 생각, 감정, 갈망을 차분히 살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아주 강한 에너지와 평화가 만들어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2017년부터 나의 비즈니스 코칭 콘셉트가 확 바뀌게 되었다. 그동안 머리로 하던 코칭에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코칭으로 전환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마음이 어떠니, 감정이 어떠니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쿵 닫아버리곤 했다.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했다. 나는 이것을 조작된 선한 의도라고 말한다.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 질문이 바로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연결하는 출발점이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 단계로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묻는다. 상대는 또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감정과 연결된 자신의 생각을 찾으며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 다음은 상대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마음의 세 개 요소인 생각, 감정, 갈망을 분명하게 말하게 되면 아, 내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그 순간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정리정돈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외부에 어떤 자극이 오는 순간 내 몸에서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과 연결된 생각이 연결되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출렁인다. 행동은 바로 이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이때 생각만 챙기는 사람, 감정에만 매달리는 사람, 갈망만 추구하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시간이 없다고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저 생각에 치우치거나 욕망에 매몰되어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이제 그동안 어설프게 알아왔던 마음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지식으로만 저장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내게서 멀어지게 된다.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봐주자. 다른 사람의 마음도 호기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물어봐주자. 생각, 감정, 갈망을 한 세트로 챙기고 알아봐주면 자각의 순간이 찾아온다. 엉켜있던 마음 실타래가 풀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자. 첫째,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둘째, 그 감정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가? 셋째,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